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대부분 유예되거나 연기된 상태죠. 최근 남북 간 교류의 흐름 속에서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서 북측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써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한미연합훈련이 이제 한반도가 아니라 미국 본토에서 진행될 가능성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자, 허만섭 차장, 어떻게 된 겁니까?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가 아니라 미국 본토에서 실시될 가능성이라고요? 예, 남북한 간의 어떤 그런 그 군사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 때문에 네. 지금 올 들어서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라든지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같은 한미 합동 훈련이 줄줄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군사력이 좀 약화되기 때문에 네. 훈련을 또 유지시켜야 된다는 또 그런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반도에서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군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국 본토의 하와이라든지 태평양 연안에 있는 워싱턴 주라든지 이런 데서 실제로 지금 한국 육군과 미국 육군들 간이 합동 훈련을 해왔다고 지금 브라운 사령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브라운 사령관 그러면 미 육군 사령관인데 태평양 미 육군 사령관 신석호 부장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건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하는 훈련인데 그걸 미국 본토에서 한다. 그러면 한반도에서 할 때의 훈련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지금 이제 허만섭 차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제 국면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지금 외교적인 협상이 진행되는 국면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과거의 훈련들이 이제 자리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군이라는 게 훈련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막에도 나왔지만 슈퍼볼 게임에 나가는 선수들이 훈련 안 하고 나가는 거랑 같다는 건데. 네. 그래서 미군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훈련을 하는 게 좋은데 이 한반도에서는 못하니까 네. 미국에서 하되 한국군을 초빙해서 아하. 같이 훈련을 하자. 아하. 이런 식의 약간의 이제 절충안이라고 임기응변이라고 할까요? 네. 상황에 맞게 어쨌든 군의 역할을 다하자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자, 우리 군이 과연 그러면 미국에 가서 훈련할 능력이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물자와 인력이 그렇죠. 모두 또 미국으로 옮기려면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C-130수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한 5, 6천명밖에 못 합니다. 네. 그럼 그걸 가지고 그게 항속거리가 5,0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00km 정도 가면은 또 공중급여를 받아야 돼요. 네. 그러면 2번 정도 공중급여를 받아야 미국 본토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B급 보내봤자 대대병력도 보내기 힘듭니다. 네. 그런데 대대급 훈련이라면 우리 한반도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네. 일단 대대급 이하는 대대급이면 규모가 작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500명 정도의 병력의 훈련 같은 경우는 네. 지금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것도 500명인데 본토에 보낼 수 있는 숫자가 제가 볼 때는 대대병력 이하이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 네. 또 하나는 전쟁은 한반도에서 벌어집니다. 네. 한반도 지형과 해류 그다음에 기상 상태에 맞아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미국 본토는 전혀 지형도 다르고 네. 기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또 드는 것입니다. 효과는 차치하고라도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미국 본토에서라도 가서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자, 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 사령관은요, 최근에 한미연합 훈련이 유예되면서 좀 차질이 있었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We know inherently by not conducting training and exercises that there will be a degradation of readiness and capability and interoperability of the combined forces. 자, 한미연합훈련, 특히 육군훈련을 미국 본토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한 브라운 태평양 육군사령관도요, 또 유예 또는 중단된 것에 대해서 우려의 얘기를 남겼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특히 군이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슈퍼볼에 나가는 팀이 연습을 하지 않고 나가는 것과 같다. 그 말, 그만큼 군대에서 훈련은 끊기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군에게 훈련이라는 굉장히 정말 생명과도 같은 거라고 이미 네. 칼 폰 클라우즈비츠라고 우리가 네. 프로이센의 전쟁 철학자죠. 그 철학자가 전쟁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장수가 아무리 잘 계획을 세워서 전쟁을 해도 실제 전쟁은 생각하는 전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도 오고 땅이 패여서
불량미를 싣고 가던 마차가 부서지기도 하고 그런 변수가 너무 많죠. 그렇죠.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에도 굴하지 않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훈련이다. 네. 훈련이다라고 벌써 몇백 년 전에 그 전쟁 철학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군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주요 보직에 1년밖에 머물지 않습니다. 계속 바뀌는군요. 계속 바뀝니다. 아하. 그래서 미군 사령관이 한국에 왔을 경우에 작전을 지휘하는데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지형에 맞게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한미연합 훈련을 한국 땅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한다. 이건 정말 굉장한 우리 전력 손실이고 네. 우리 안보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미국 본토에서 우리 육군과 미군이 함께 공동으로 훈련할 가능성,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사실은 한미 양국은 그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고 또 상호 운용성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규모의 부대가 정례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해외에서 실시되는 여러 훈련들이 있고 그 훈련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획한 대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으며 아마 육군사령관의 말씀도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훈련을 다 공개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승진 기자, 국방부의 설명은 그러면 이건 원래 해오던 훈련의 일환이다, 이런 설명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다고 보기보다는 이 국방부 대변인이 긍정도 또 부정도 일단은 하지 않은 것으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한미 간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고 또 이 상호 운영 증대를 위해 다양한 규모의 부대가 정례적으로 훈련을 실시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서 이런 훈련 가운데는 우리 한국 땅에서만 하는 훈련뿐만이 아니라 미국 본토에서 하거나 해외에서 하는 훈련들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 이렇게 그렇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렇다면 과연 이 병력 규모는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반문을 했더니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병력 규모가 중요한 이유는 이 대대급 이하의 훈련은 현재 한반도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브라운 사령관의 생각이기 때문에 네. 이 대대급 이상의 훈련인지 이하의 훈련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최근 JSA 공동경비구역에 대한 무장 해제가 완료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JSA를 관리하는 공동관리기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북한 입장이 이렇습니다. 유엔사는 빠져라. 남과 북 둘이 할 테니까 유엔사 너희는 빠져라 라고 요구를 했다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예, 공동관리기구에서 그 JSA 부분을 이제 관리하는 것을 이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논의하기로 했는데 원래는 JSA 공동경비구역은 유엔 사령부가 이것을 관리하는 그 주체가 되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남북 간의 합의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공동관리기구에서 유엔사를 배제하자라고 북한 쪽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것은 이제 남북한의 어떤 군사적인 긴장 완화라는 좋은 취지에서 네. JSA 무장 해제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전혀 이제 그 예기치 못하게 유엔 사령부의 어떤 기능과 존재감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아하. 결국 그렇게 해서 유엔 사령부를 결국 이제 한반도에서 빼내려고 하는 아하. 이러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북한 쪽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이 얘기는 우리가 뉴스탑10에서 여러 번 다뤄봤던 내용과 흡사한 것 같은데 사실 남북 정상회담이 오가던 전후에 북측이 그랬잖아요. 유엔사를 인정한다라는 의미의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와서 정반대 입장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유엔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 전형적인 북한의 기만 전술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유엔사를 인정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네. 종전선언을 한 다음에 네. 정전체제를 무력화시켜가지고 바로 유엔사령부를 해체하려는 게 기본 전략이기 때문에 유엔사가 있을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엔사가 있다는 자체는 네. 북한군이 6.25 때 남침했다는 증거가 바로 유엔사령부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유엔사령부를 해체해야만 과거에 자기의 그 죄악을 갖다가 씻을 수가 있으니까 네. 유엔사가 없어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면 북한이 어떻게 하냐면 JSA의 북측 지역 중립국 강도 국가가 체코와 폴란드인데 북한이 두 나라를 추방해버렸고 어허. 우리는 현재 중립국 강도위원회 스위스, 스웨덴이 남아있는데 예. 스위스, 스웨덴은 그냥 남아있습니다. 네. 북한은 그 유엔사를 해체하기 위해서 벌써 이제 폴란드하고 체코를 추방한 상태고. 먼저 선 조치를 했군요. 그렇죠. 그쪽은. 그러면서 끊임없이 유엔사를 해체된다 주장하는데 바로 현재 그 요번에 그 JSA에 대한 그 합의를 하는데 남북한과 유엔사가 이렇게 합의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적반하장인 것이 거기는 유엔사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이 빠진 빠졌지 유엔사가 빠질 수는 없는데 아하. 유엔사를 빼내려고 그런 것이 바로 유엔사를 무력화하려는 게 바로 저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미군의 관리를 받는 모양새를 경계하는 것은 표면적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최종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첫 단계를 밟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북한은 결국은 유엔사는 미군이라고 보는 것이죠.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주한 미군의 철수가 그 북한의 전략적인 그런 목표라고 본다면 그 전략적인 목표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 지금 이제 저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뭘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우리가 남북 대화를 하다 보면 다양한 형태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지금은 비공식적인 형태로 이렇게 툭툭 던져보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국방부 당국자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자 협의체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유엔사, 남과 북, 이 3자가 모두 함께 이 공동경비구역 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명백하게 입장을 또 해명하고 밝혔습니다. 이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하려고 네. 유엔사가 협의 안 하겠다고 할 때는 네.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면은 북한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과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 강력히 대응하면은 아마도 3자 협의에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방부 측에서는 3자 협의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